과도한 스트레스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것,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5분 뇌전증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신경과 구대림입니다. 과거에는 간질로 불렸으나 2009년 대한간질학회에서 뇌에 전기가 온다는 의미의 뇌전증으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뇌전증은 수면 부족, 음주 등의 유발 요인이 없이 발생한 발작이 최소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과도한 흥분에 따른 현상으로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뇌전증 발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선이 낡거나 문제가 생기면 합선으로 스파크가 튀고 불이 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뇌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뇌신경 일부의 과도한 전류 발생으로 스파크가 튀면 발작이 발생하는 거죠. 뇌전증은 보통 1세 이전 영아기나 노년기에 특히 발생률이 높은데요. 이는 고위험 산모로부터 태어난 아기에서 발작의 위험이 증가하고 노년기엔 치매나 흔히 중풍이라 부르는 뇌졸중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망가진 뇌 조직으로부터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뇌전증의 발생률도 2차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뇌전증은 발작 형태에 따라서 크게 국소 발작과 전신 발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 발작은 뇌의 한 국소 부위에서 발작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쪽 얼굴이나 손, 팔 등의 이상한 감각이나 떨림과 같은 이상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신 발작은 대뇌 양쪽 방구의 광범위한 부위에서 발작이 시작되는 경우로 주로 온몸이 뻣뻣해지거나 사지를 떠는 증상으로 발작이 시작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작이라고 하면 몸이 굳어지거나 떨리는 경우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더 흔한 뇌전증 발작의 형태는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표정이 멍해지는, 그러다가 입맛을 다시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는 양상의 발작입니다. 뇌전증 진단 후 1차적으로 고려하는 치료가 바로 약물요법입니다. 항생제로 폐렴을 다스리는 것처럼 상태에 따라 항경련제로 발작을 억제하는 것이 뇌전증의 약물 치료입니다. 여기 용수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뇌전증 환자들의 경우 용수철의 탄성이 매우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용수철이 이 정도로 튀어오르면 발작이 발생하는데 항경련제로 튀어오른 높이를 여기까지 눌러주는 거죠. 돌로 용수철을 2-3년 정도 장기간 눌러주는 경우와 하루 이틀 정도 눌러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오랜 기간 눌러준 경우에 돌을 뗐을 때도 처음만큼 튀어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항경련제를 이용한 뇌전증의 치료 방법입니다. 2개 이상의 항경련제를 충분히 사용했는데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뇌절제술, 미주신경자극술, 신부자극술 등의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는 뇌전증 원인이 되는 병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정상 뇌조직의 손상 위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뇌전증이 가장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요법으로 약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항경련제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약물 치료로 부작용을 줄이고 발작 증상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발작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발작을 확인한 주변인들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뇌전증 발작 시 응급대처법을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작 중일 경우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모두 치우시고 정신을 잃었다면 입안의 침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환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지가 경직되면서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서 입에 수건을 물리거나 입에 손을 넣어서 억지로 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환자, 보호자 모두의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전신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발작을 멈추게 하는 주사 치료를 위해서 119에 빨리 연락해서 가까운 응급실로 방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작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 영구적인 뇌손상 등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발작은 1분 전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주변에서 적절한 응급대처로 환자를 돕는다면 발작에 따른 위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의 발작 증상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늘 불안하고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뇌전증은 만성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면
발작 증상을 완화시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발작 증상이 의심된다면 겁내지 마시고 신경과 뇌전증 전문의를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